저는 당연히 지역에 대한 편견은 깨트려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그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가격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이해하는 게 먼저라고 봐요. 가치를 이해해야 된다. 네, 그 가격의 진정한 가치를.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와이프랑 이제 직장인일 때 임장을 많이 갔단 말이에요. 네. 지방을 가요. 그럼 와이프한테 맨날 물어봐요. 네. 지금 우리가 요 도시에서 대장 아파트를 지나가고 있어. 음. 너 이거 얼마면 살래? 33평을 3억이면 살래 안 살래? 5억이면 살래 안 살래? 물어봐요. 네. 와이프가 얘기하죠. 3억이면 생각해볼게. 음. 야, 너 지금 뭔 소리야? 여기 지금 인구가 100만 인구고 광역시는 아니지만 정말 괜찮은 도시인데 3억을 주고 사겠다고? 여기 너무 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다녀갔던 10개의 도시들 보면 네. 소도시도 지금 5억 하는데 뭔 소리냐? 그러면 알겠어 오빠 7억이면 살게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편견 없이 이 정도 인프라에 이 정도 아파트면 내가 이 정도 가격이면 내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눈만 있으면 저는 지금 시작하더라도 전혀 늦지 않았다고 봐요. 지금 이 정도 도시 사이즈, 그러니까 도시를 보고 네. 여기에 적합한 가격을 내가 산출해낼 수 있다면, 네. 마포구가 지금은 강동구보다 조금 더 비싸요. 네네. 그렇게 얘기해주면 그냥 인정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2013년부터 시작해서 시간을 돌면서 사실 그 가격이 저렴한 곳들을 계속 갔단 말이에요. 네. 뭐 부산이 저렴했던 시기도 있고 뭐 대구가 저렴했던 시기가 있고 돌고 돌았는데 네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부산이 한참 오르고 나서 네. 울산에 갔어요. 네. 울산에 있는 가장 좋은 아파트가 부산보다 너무 저렴한 거예요. 네. 울산 사람들 물었어요. 울산은 왜 이렇게 저렴해요? 부산 해운대구는 비싼데 수강생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울산 원래 싸다고? 부산은 해운대구가 있잖아요. 해운대는 전국구고 서울 사람도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울산이 훨씬 더 직장도 좋고 네. 탄탄한데 네. 여기가 훨씬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실제 시간이 지나서 울산 가격이 부산을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또 대구를 갔어요. 네. 대구를 가서 똑같은 질문을 또 했단 말이에요. 네. 아니 지금 울산도 비싸고 부산도 비싼데 대구 수성구는 왜 이렇게 저렴해요? 이게 말이 돼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울산은 지금 대기업이 있고 뭐 현대자동차 뭐 많잖아요. 부산 해운대가 있대. 우리는 학교밖에 없대. 제가 봤을 때는 대구 수성구가 너무 저렴합니다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 이후로 대구 부동산이 네. 지금 부산, 울산을 넘겼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데 가격을 사람들은 그냥 비싼 거를 이유를 자꾸 갖다 대요. 그래서 비싼 거지 우리는 저렴한 거야. 근데 이게 가격이 동시에 안 올라가거든요. 네. 심지어 서울 내에서도 가격이 동시에 안 올라가요. 하나가 그쵸, 오르고 그쵸. 나머지가 오르고. 예를 들면 강남이 오르면 판교가 오르고 판교가 오르면 분당이 오르고 분당이 오르면 용인이 오르고 수원이 오르고 이렇게 순번이 있잖아요. 네. 그 순번이 찰나가 생각보다 시간이 긴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이러죠. 여기는 원래 안 올라. 그렇죠. 네. 부정하잖아요. 김포에서도. 하죠. 다 그렇게 김포에서 했었죠. 그랬었죠. 이 김포는 원래 안 돼. 지금은 뭐 2천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도 다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앞으로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 어차피 가격이 저렴한 곳은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이 많이 올랐으면 이 지역을 안 보면 되고 네. 다른 지역에 가면 되는 거죠. 네. 다른 지역의 가격이 내가 생각한 가격보다 저렴한가,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는가, 네. 이제 이것들을 봤던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도시의 인프라나 직장 수나 뭐 소득이나 이런 거 가지고 나래비를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세울 수 있죠.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할 수 있잖아요. 부동산은 서열이 완벽하게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B 클래스야. 네. 근데 얘가 가격이 한 도시만 네. 얘는 D 클래스 가격이네? 네. 그럼 얘가 싼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걸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내가 데이터를 정리를 하는 일을 해야겠네요. 이런 거죠. 저 네. 퀴즈 내볼게요. 네. 부산 해운대구의 대장 아파트. 네.
뭐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네. 가격이 있었겠죠. 네. 그 친구의 가격은 서울의 어느 구의 대장 아파트랑 시세가 비슷했을까요? 부산 해운대고요. 네. 해운대구의 대장 아파트의 시세는 네. 서울에 있는 어느 구의 대장하고 시세가 조금 어깨를 이제 견주었을까요? 대구, 해운대, 서울에 있는 구. 마포? 점수를 많이 주셨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구로 금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죠. 누군가는 그죠. 용산구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 그게 정답이 없잖아요. 예, 그죠. 근데 데이터를 보면 사실은 정답은 있어요. 실제로는. 네. 왜냐면 10년, 20년치를 보면 되니까. 그렇죠. 가격을 보면. 네. 예. 제가 해보면 조금 부산이 많이 빠질 때는 금천구까지도 가고요. 네네. 좀 올라올 때는 동대문까지 올라가요. 해운대구가. 네. 그리고 그리고 그거를 경기도로 대입을 하면 네. 부천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어디 좀 와 있냐면 해운대구가 네. 부천 위에 안양 지나서 수원 다음에 최고 지금 과천이거든요. 네. 그 위에 판교도 있긴 하지만 네. 지금 거의 수원 바로 아래 와 있어요. 그래서 부산이 생각보다 좀 많이 와 있죠. 고평가 구간이네요. 이런 경우는 둘 중에 뭐 살래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부산이 아닌 걸 사겠죠. 네. 이렇게 이제 다른 지역들을 토너먼트를 계속 시켜보는 거거든요. 이상형 월드컵을 하는 거구나. 해야죠. 아니 우리가 뭐 결혼을 할 거면 집 근처에 있는 거 중요하지만 네. 뭐 그냥 투자로 사는 것들은 꼭 우리 집 옆에 있는 걸 사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역시는 구 단위로 보세요? 광역시는 구 단위로 보죠. 구 단위로. 네. 왜냐하면 구 단위로 편차가 심하니까. 예. 네. 구 단위로 보고 시는 시 단위로 보고. 조그만 소도시는 시 단위로 보고 네. 서울은 구 단위로 보고 경기도는 당연히 시 단위로 보고. 그럼 그 작업을 계속 한다. 그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근데 귀찮잖아요. 한 번만 해두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네. 부산 해운대구의 수준은 근데 이게 이런 거지.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그거는 네. 지금 얘기하신 건 단면으로 쫙 잘랐을 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에 네. 그 부동산 케이크 있다고 해볼게요. 네. 그걸 딱 자르면 네.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등급이. 네. 근데 문제는 이게 가격이라는 건 이렇게 네. 한 단면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흐름이잖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잘랐을 때 나는 부산은 부천 딱 네. 만약에 네. 머리에 딱 꽂혀 있어요. 네. 그럼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부산이 고평가된 시점에서 부천이었는지 저평가 시점에서 부천이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과거를 가지고 네. 그 부산대학교는 서울의 어느 대학교랑 수준이 비슷해라는 거를 네. 본인 스스로 정의를 해야 돼요. 과거 이 히스토리를 다 보고. 네. 근데 한 번만 정해두면 이게 벌어질 때마다 누가 저평가됐다라고 자기만의 생각이 좀 생기게 되죠. 클래스는 잘 안 바뀐다는 거죠. 잘 안 바뀌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뭐 서울도 그렇지만 네. 호재는 많지만 실제 실현된 게 뭐가 있냐라고 보면 대구 수성구에 최근 7년 동안 뭐 만들어진 호재가 뭐가 있냐? 네. 교통 호재 하나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근데 두 번에 걸쳐서 큰 상승을 했어요. 그런 거를 좀 약간 감각을 갖는 게 어렵겠네요. 어렵죠. 시간도 걸리고 찾아봐야 되고. 전국에 대한 감각을 갖는다는 건. 네. 근데 그 감각이 있으면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죠. 그렇죠. 그 역량이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부동산 안 좋아해요. 네. 근데 맨날 임장 가면 가격을 딱 얘기하면 여기는 왜 이렇게 싸? 그러거든요. 왜냐면 워낙 많이 봤으니까. 그렇죠. 그 가격에 대한 편견을 버리면 돼요. 여기가 인구가 그래도 뭐 한 15만 되는데 네. 유사한 지역들이 지금 다 6억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3억이 말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의심을 이제 가지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거 하나만 잘해도 제 생각에는 네. 부동산에서 한 70% 해결돼요.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가 있고 옆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네. 5년 전만 하더라도 용인에 분양했던 아파트가 네. 바로 입지가 좋았던 아파트보다 한 5천만 원 비싸게 분양을 했는데 네.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고분양가라고. 근데 결국은 얘가 1.5배로 더 올라가거든요. 네. 사실은 그 가격을 판단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15년 차하고 네. 앞으로 17년 연식이 날 새 아파트랑 네. 1년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것들, 뭐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네. 한 2%, 네. 2.5% 그죠. 곱하기 15년 하면 네. 30%의 가격 차이가 나야 돼요. 근데 근데 분양은 사실은 5%, 10% 비싸게 분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싼 거예요. 그죠. 피를 줘도. 네. 네. 근데 사람들은 그냥 비싸다라고만 이야기하거든요. 비싼 건 맞으니까 이거보다 더 비싸니까 네. 그 적정 가치를 판단할 줄 모르더라라는 거예요. 지역에 대한 것도 어렵고요. 종목을 넘나들면 더 어렵고요. 네. 여기에 있는 재건축이랑 이 지역에 있는 재건축들이 비교하면 더 어렵겠죠. 그러겠죠. 지역도 모르고 종목도 모르니까. 근데 그 두 가지만 알면 투자처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 기준점을 세울 수가 없는 게 문제네요. 맞아요. 뭐가 기준인지를 모르니까 네, 맞아요. 싸고 비싸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전라북도에 있는 전주는 정말 비싸고요. 전주는 비싸고. 반대로 이제 뭐 군산은 저렴했는데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고 반면에 이제 뭐 익산이라든지 조금 더 외곽으로 뭐 당진 뭐 더더 멀리 가면 네. 그런 것들은 여전히 저렴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런 저렴한 거는 저렴한 이유가 있어서 저렴한 거 아니에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그죠? 그게 사람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네. 똑같은 도시가 있으면 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A 지역과 B 지역이 있을 때 전주가 군산보다 훨씬 큰 도시죠. 네. 리스크가 전주가 적을 것 같잖아요. 그죠. 같은 가격이면 사람들은 전주를 살 거예요. 네. 그러겠죠. 근데 이게 오르고 나면 이걸 사는데 그럼 얘가 이렇게 오를 때 동안 얘가 왜 이렇게 안 올랐느냐. 선택을 못 받아서 못 오른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싶은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죠. 네. 그게 뭐냐면 미분양이죠. 재고가 많으면 못 올라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가격이 낮은 거죠. 뭐 목포도 그렇고 저 위쪽에 있는 당진, 서산도 사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분양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미분양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해소가 되죠. 해소가 되면 당연히 가격은 자연 선미의 원칙에 의해서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집값을 잡으려면 미분양을 쌓는 수밖에 없네. 그건 확실한 방법이죠. 네. 미분양이 쌓일 정도로 공급을 많이 하면 돼요. 네. 미분양 날 정도로. 네. 분양 하나 받으면 플러스 뭐 2. 그렇게 해야 돼요. 야, 옛날에 막 할인 분양하고 이럴 때 네. 그때는 왜 돈이 없었어 가지고 진짜 돈이 많았으면 많이 샀을 텐데.